이게 뭐지? 성우가 중얼거리며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자물쇠가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정숙이 뭘 숨기고 있는 걸까요? 67세의 김성호는 이른 아침부터 아파트 단지 화단 앞에 쪼그려 앉아 있습니다. 손에 든 작은 가위로 시든 잎사귀를 하나씩 따내며 시간을 보내고 있죠. 37년간 시청 공무원으로 일하다 정년 퇴직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자유로워진 시간이 좋았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참 길게만 느껴집니다. 여보, 아침 드세요. 부엌에서 이정숙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65세인 정숙은 결혼 이후 줄곧 전업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성우가 직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집안일을 도맡아 하며 두 아들을 키우고 시부모님까지 모셨죠. 이제 아들들은 모두 독립했고 시부모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이 생긴 셈입니다. 성우는 손을 털고 일어나 집으로 들어갑니다. 식탁에는 깔끔하게 차려진 아침상이 놓여 있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갓 지은 밥. 40년 넘게 변함없는 정숙의 손맛입니다. 오늘도 교회 가시나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수요 예배 있거든요. 그리고 봉사팀 모임도 있고요. 정숙이 대답하며 찬반찬을 성우 앞에 놓습니다. 그런데 성우는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정숙이 평소와 다르게 옷을 고르고 있는 것입니다. 옷장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더니 평소 입지 않던 연분홍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다시 빗고 립스틱까지 발라줍니다. 마치 누군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말이죠. 왜 이렇게 단장을 하세요? 성우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그냥 오랜만에 예쁘게 입고 싶어서요. 정숙의 대답이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눈빛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설레는 듯한 그러면서도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죠. 성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이런 정숙의 모습은 처음이었거든요. 정숙이 나간 후 성우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죠. 그런데 침실 옷장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옷장 맨 위쪽에 자물쇠가 채워진 철제 상자가 있었거든요. 언제부터 있었던 건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지? 성우가 중얼거리며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자물쇠가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정숙이 뭘 숨기고 있는 걸까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정숙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12시쯤에는 집에 와서 점심을 챙겨주곤 했는데 말이죠. 성우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며 시계를 자꾸 쳐다봤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이 집으로 들어섰는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기쁘면서도 슬픈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나 있었죠. 그리고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점심은 드셨어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네, 밖에서 먹었어요. 정숙이 대답하며 가방을 방에 들어갔습니다. 성우는 정숙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걸음걸이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어깨가 처져 있었죠. 그리고 가끔씩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성우는 정숙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고 말수도 평소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무엇보다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평소 정숙은 사소한 일에도 잘 웃곤 했는데 오늘은 한 번도 웃지 않았어요. 오늘 봉사는 어땠어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냥 평소와 같았어요. 정숙의 대답이 짧았습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이 고개를 떨구고 밥만 먹었죠.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었지만 성우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정숙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숙이 숨기고 있는 게 뭘까요? 왜 갑자기 달라진 걸까요? 새벽 2시쯤 성우는 작은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정숙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소리였는데 그 길에 옷장 앞에 잠깐 서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눈을 감고 자는 척했지만 귀는 바짝 세우고 있었죠. 정숙이 다시 침대로 돌아왔지만 한참 동안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고민이 많은 것 같았어요. 가끔씩 작은 한숨소리도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일찍 일어나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담배를 끊은 지 오래되었지만 요즘 들어 가끔 한 대씩 피우고 있었거든요.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였죠. 바깥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지만 성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가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고 있었거든요.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왜 혼자만의 비밀을 갖게 된 걸까요? 성우는 담배를 꺼뜨리며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정숙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말이죠. 며칠이 지나도 성우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져만 갔죠. 정숙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기 시작했거든요. 매주 수요일이 되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화장을 하고 옷을 고르는데 한참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작은 가방을 챙겨 들고 나가는데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했어요. 이번 주 수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숙은 아침 일찍부터 분주했습니다. 평소에는 입지 않던 하늘색 원피스를 꺼내 입고 거울 앞에서 한참을 들여다보며 머리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화장대에서 향수까지 뿌리더군요.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요. 정숙이 현관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요? 봉사가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일이 있어서요. 저녁 늦게 들어올 수도 있겠어요. 정숙의 대답이 애매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정숙이 나간 후 성우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정숙의 화장대 서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에는 없던 작은 수첩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날짜와 함께 간단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어요. 4월 3일 마이너스 상태 양호, 기분 좋아 보임 4월 10일 마이너스, 오늘은 조금 힘들어 보였음 4월 17일 마이너스 많이 우주셨음, 고마워하심. 성우는 수첩을 들여다보며 당황했습니다. 이게 뭘까요? 누군가의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누구에 대한 기록일까요? 그리고 왜 이런 걸 숨기고 있는 거죠? 오후 2시쯤 성우는 아파트 경비실에 들렀습니다. 경비원으로 일하는 김 씨는 성우와 같은 동네에서 오래 살았던 사이였어요. 성우 형님, 안녕하세요. 김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성우가 대답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형님, 형수님 요즘 어디 자주 나가시던데요? 김 씨가 말했습니다. 네, 그래요? 성우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네, 매주 수요일마다 꼭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김 씨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무슨 일이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형수님한테 쪽지를 주는 걸 봤거든요. 그 남자가 꼭 가보세요라고 말하더라고요.
형수님이 그 쪽지를 받고 나서 표정이 좀 이상하셨어요. 성우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남자가 정숙에게 쪽지를 줬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혹시 그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세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키는 보통이고 약간 마른 체형이었고 옷차림은 깔끔했어요. 아, 그리고 목소리가 좀 낮았던 것 같아요. 성우는 김 씨와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숙이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것일까요? 그런데 왜 쪽지를 주고받는 거죠? 그리고 그 수첩에 적힌 기록들은 뭘까요? 저녁이 되어도 정숙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혼자 저녁을 먹으며 시계를 계속 쳐다봤어요. 7시, 8시, 9시. 시간이 갈수록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정숙이 들어섰는데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뭔가 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저녁은 드셨어요? 정숙이 말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먹었어요. 많이 늦으셨네요.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정숙이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우는 정숙의 뒤를 따라가려다가 멈췄습니다.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정숙이 뭔가를 꺼내는 소리 같았어요. 그리고 서랍을 여닫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잠시 후 정숙이 방에서 나왔는데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아, 이거요? 그냥 교회에서 받은 자료예요. 정숙이 대답했지만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숙은 금방 잠든 것 같았지만 성우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김 씨가 말한 그 남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정숙이 받은 쪽지에는 뭐가 적혀 있을까요? 새벽 3시쯤 성우는 조용히 일어나 정숙의 옷을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입고 갔던 원피스 주머니를 살펴보니 작은 종이 조각이 있었어요. 손전등을 켜고 보니 거기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123-45. 성우는 그 주소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이곳은 교회와는 전혀 다른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단독주택 주소 같았어요. 정숙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성우는 쪽지를 다시 정숙의 주머니에 넣고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정숙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정말 특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침이 되어 정숙이 아침을 준비하는 동안 성우는 그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정숙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성우는 평소와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정숙이 나간 후 그 주소를 직접 찾아가 보기로 한 거죠. 더 이상 의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오늘도 봉사 가시는 거죠? 성우가 아침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네, 오늘은 좀 일찍 나가야 해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역시나 평소와 다른 옷차림이었어요. 진한 남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그리고 작은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나간 지 30분 후 성우도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마포구 연남동으로 향했죠.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연남동에 도착한 성우는
쪽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다녔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낡은 단독주택들이 나타났어요. 그 중에서도 유독 오래되어 보이는 2층 주택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바로 그 주소였거든요. 집 앞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화분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정성스럽게 가꾸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성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안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정숙 씨 아시나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문 앞에 나타난 건 휠체어에 앉은 50대 중반쯤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경비원 김 씨가 말했던 그 남자와 비슷한 인상이었어요. 정숙 씨를 찾으시는군요. 혹시 어떤 분이신지 남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정숙이의 남편입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남자의 얼굴에 놀라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더니 문을 활짝 열어줬어요. 들어오세요. 제가 최영딸이라고 합니다.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성우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생각보다 깔끔했어요. 그런데 벽에 걸린 사진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숙과 이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거든요. 정숙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영딸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보다 제 아내와 어떤 사이인지 궁금해서요. 성우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영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정숙 씨는 제게 생명의 은인 같은 분입니다. 영딸이 말했습니다. 생명의 은인이요? 성우가 되물었습니다. 네. 저는 3년 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가족들도 다 떠나고 혼자 남겨졌거든요. 영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우는 영딸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때 복지센터에서 정숙 씨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숙 씨는 달랐습니다. 영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어떻게 다루셨나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다른 봉사자들은 정해진 시간에만 와서 필요한 일만 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정숙 씨는 제 마음까지 돌봐주셨어요. 제가 우울해할 때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영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성우는 탁자 위에 놓인 공책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정숙의 손글씨로 빽빽하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4월 10일 마이너스 영달씨 오늘 많이 우울해 보임. 미역국 끓여다 드림. 조금 드시긴 했지만 말수가 적었음. 4월 15일 마이너스 날씨가 좋아서 휠체어로 동네 한 바퀴. 영달씨가 오랜만에 웃으심. 벚꽃이 예쁘다고 하심. 4월 20일 마이너스 오늘은 컨디션이 좋아 보임. 같이 TV 보며 이야기 많이 함. 과거 직장 이야기도 하심. 성우는 공책을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숙이 이렇게 세심하게 한 사람을 돌보고 있었다니요. 정숙 씨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영딸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네. 작년 겨울에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정숙 씨가 매일 와서 제 곁에 있어 주셨어요. 밤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울음을 터뜨린 제 등을 토닥여 주셨죠. 성우는 영딸의 말을 들으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정숙을 의심했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왜 저한테는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그건 정숙 씨께 직접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아는 건 정숙 씨가 당신을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영달이 말했습니다. 저를요? 성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저와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가 당신 이야기거든요. 당신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얼마나 가정을 위해 희생해 왔는지 정말 자랑스러워 하세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성우와 눈이 마주친 정숙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여보, 왜 여기에?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성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정숙아,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성우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영달은 조심스럽게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숙 씨,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뭔가 잘못. 아니에요, 영달 씨. 괜찮아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아파트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침묵만이 흘렀어요. 40년 넘게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무거운 침묵은 처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성우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물을 한 잔 가져와 성우 앞에 놓았어요. 여보, 저는 정숙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성우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일단 앉아. 그리고 차근차근 말해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성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정숙은 성우 건너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보여줬어요. 언제부터 시작된 거야? 성우가 물었습니다. 2년 전이에요. 교회에서 복지센터 봉사를 시작하면서 정숙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그럼 2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을 해온 거네? 성우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말하지 않은 거예요. 봉사는 정말 하고 있었거든요. 정숙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성우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침실로 향했어요. 정숙이 뒤따라왔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성우는 옷장 위에 있던 자물쇠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정숙을 바라봤어요. 이것도 설명해줘.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성우가 말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모든 비밀이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열쇠 어디 있어? 성우가 물었습니다. 여보, 그건. 정숙이 망설였습니다. 정숙아, 이제 그만해. 더 이상 숨기지 말고 다 말해줘. 성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정숙은 화장대 서랍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 성우에게 건네줬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성우가 자물쇠를 열자 상자 안에서 놀라운 것들이 나왔습니다. 수십 장의 사진들, 두꺼운 노트 여러 권, 그리고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보니 영달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나이든 남자, 젊은 남자, 심지어 노숙자처럼 보이는 사람까지 다양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누구야? 성우가 물었습니다. 제가 돌보고 있는 분들이에요. 정숙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성우는 노트를 펼쳐봤습니다. 거기에는 각각의 사람들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김진수 씨 마이너스 알코올 중독 회복 중. 가족과 연락 끊어진 상태. 혼자 살고 있음. 박민호 씨 마이너스 우울증으로 직장 그만둠. 자살 시도 경험 있음. 현재 상담받고 있음. 이태준 씨 마이너스 노숙 생활 3년째. 과거 건설업 종사. 술 문제로 가족 해체. 성우는 노트를 읽으며 점점 놀랐습니다. 정숙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다니요. 그리고 각 사람마다 언제 만났는지, 어떤 상태인지, 무엇이 필요한지까지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을 했어? 성우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봉사활동이었어요. 교회에서 하는 일반적인 봉사 말이에요. 그런데 영달 씨를 만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성우가 물었습니다. 영달 씨가 정말 절망에 빠져 있었거든요. 가족들은 모두 등을 돌렸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그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성우가 말했습니다. 네. 영달 씨를 돌보면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많이 알게 되었어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중년 남성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 정숙이 말했습니다. 성우는 편지들을 하나씩 읽어봤습니다. 정숙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쓴 편지들이었어요. 영달아,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꼭 밖에 나가봐.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질 거야. 진수야, 술 생각이 날 때는 꼭 나한테 전화해.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마. 민호야, 우울할 때는 억지로 웃으려고 하지 마. 울고 싶으면 실컷 울어도 괜찮아. 성우는 편지들을 읽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감동과 동시에 배신감도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어? 성우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걱정할까 봐서요. 그리고 이해하지 못할까 봐서요. 이해하지 못한다고? 성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너무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에요. 가족만으로도 충분히 힘든데 남의 일까지 신경 쓴다고 하면 말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성우는 정숙의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이해했을까요? 아내가 다른 남자들을 돌본다고 했을 때 순순히 받아들였을까요? 정수가 성우가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멈췄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등을 돌리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지만 마음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멀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성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웠어요. 정숙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아침 드세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성우는 식탁에 앉았지만 밥맛이 없었어요. 평소 즐겨 먹던 된장찌개도 입에 맞지 않았습니다. 정숙도 마찬가지였어요. 밥을 입에 넣고도 삼키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오늘도 나가시나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늘은 집에 있을게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성우가 의외라는 듯 물었습니다. 네. 당분간은 봉사를 쉬려고 해요. 정숙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성우는 거실에서 TV를 켰지만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정숙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평소보다 처량해 보였습니다. 점심때가 되어도
두 사람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라면을 끓여왔지만 성우는 몇 젓가락 먹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디 가세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산책 좀 하고 올게요. 성우가 대답하며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으며 성우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제 본 자물쇠 상자의 내용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정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왜 자신에게는 숨겼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도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가끔 소금 좀 주세요. 물 더 드실래요? 같은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정숙은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지만 표정이 어두웠고 성우는 하루 종일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경비원 김 씨가 다른 주민들에게 말한 것 같았습니다. 요즘 김 씨 부부가 좀 이상하던데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아주머니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게요. 예전에는 같이 다니곤 했는데 요즘은 따로따로 다니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요? 성우는 그런 소문들이 귀에 들어올 때마다 불쾌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실제로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이 맞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성우가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정숙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네, 영달 씨.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정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성우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문제가 있어서. 네, 곧 연락드릴게요. 정숙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간 성우는 정숙이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고 있는 것을 봤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영달 씨한테서 전화 왔나? 성우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요즘 안 가니까 걱정이 되시나 봐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 혼자서 괜찮을까? 성우가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번 크게 우울해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정말 위험한 생각까지 했었는데 정숙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정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가끔씩 한숨소리가 들렸거든요. 새벽 2시쯤 성우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자물쇠 상자가 아직 탁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성우는 그 안에서 정숙이 쓴 편지 하나를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돌보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느꼈어요. 아들들이 다 독립하고 나서 저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분들에게는 제가 정말 소중한 존재였어요. 누군가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편지를 읽으며 성우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숙이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해왔다는 걸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왜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는지도 어렴풋이 알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성우는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정숙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네. 정숙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 내 입장도 들어보지 않고 화만 냈네. 성우가 말했습니다. 정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정숙이 말하려 했지만 성우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아직 다 이해하지는 못하겠어. 하지만 내가 나쁜 마음으로 한 일이 아니라는 건 알겠어. 성우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응. 그런데 한 가지만 약속해줘. 앞으로는 뭐든지 나한테 말해줘. 우리가 부부잖아. 함께 고민하고 함께 결정하자.
성우가 말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영달 씨한테 가봐. 그 사람이 걱정되거든. 성우가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다만 이번에는 나도 같이 가보고 싶어. 성우가 말했습니다. 정숙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함께 나가려고 하니까 성우의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계속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영달과 정숙 사이에 다른 감정은 없을까요? 2년 동안 그렇게 가까이 지냈는데 말이에요. 여보,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정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긴장되네.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연남동에 도착해서 영달의 집 앞에 서니까 성우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숙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영달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평소보다 힘이 없어 보였어요. 저예요, 정숙이에요. 남편이랑 같이 왔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는데 영달의 모습이 일주일 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수염이 자라있고 옷도 며칠째 갈아입지 않은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정숙 씨,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영달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영달 씨. 집에 일이 있어서. 정숙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까 상황이 더 심각했어요. 설거지가 쌓여 있고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영달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지내셨어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정숙 씨가 안 오신 지 일주일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힘들어지더라고요. 영달이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성우는 영달과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정숙 씨가 없으니까 어떠세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정말 힘들어요. 정숙 씨가 제게는 유일한 연결고리였거든요. 세상과 연결해주는. 영달이 말했습니다. 성우는 영달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질투심과 동정심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다른 가족은 없으세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사고 나고 나서 다 연락이 끊겼어요.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아이들도 저를 부담스러워했어요. 이해해요. 누가 이런 사람을 돌보고 싶겠어요. 영달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그런데 정숙이는 달랐다는 거죠? 성우가 물었습니다. 네. 정숙 씨는 저를 불쌍하게 보지 않았어요. 그냥 한 사람으로 대해주셨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같이 웃어주시고. 영달이 말했습니다. 그때 정숙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 마치 이 집의 주인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밥 해드릴게요. 냉장고에 재료가 있네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성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어요. 정숙이 이 집에서 얼마나 자연스럽게 지내왔는지 보였거든요. 자주 오셨나 보네요. 성우가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요. 영달 씨가 혼자서는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거든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요? 상자에 있던 다른 분들 말이에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각자 다른 요일에 만나요. 월요일에는 진수 씨, 화요일에는 민호 씨. 이런 식으로요. 성우는 깜짝 놀랐어요. 정숙이 일주일 내내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거의 매일 누군가를 만나는 거네요?
성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보, 정숙이 난처해했습니다. 잠깐만요. 영달이 끼어들었습니다. 성우 씨, 오해하지 마세요. 정숙 씨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라고요? 성우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네. 정숙 씨가 없었다면 우리 중 대부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저만 해도 작년에 정말 위험한 순간이 있었거든요. 영달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위험한 순간이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자살을 시도했어요. 모든 게 절망적이었거든요. 그때 정숙 씨가 밤새 제 곁에 있어 주셨어요. 손을 잡고 계속 이야기해 주셨죠. 영달이 말했습니다. 성우는 영달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정숙이 밤새 다른 남자 곁에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밤새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네. 제가 위험한 상태였거든요. 정숙 씨가 119에 신고해서 병원에 갔고 그날 밤 계속 지켜봐 주셨어요. 영달이 설명했습니다. 그날 밤 성우가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기억나세요? 제가 교회 수련회 간다고 했던 날이에요. 정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우는 그날을 기억했어요. 정숙이 수련회에 간다고 해서 혼자 집에서 보냈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영달을 돌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왜 그때도 거짓말을 했어?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말하면 걱정하실까 봐서요. 정숙이 변명했습니다. 성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2년 동안 아내가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알게 되니까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2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을 해온 거야?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여보, 진정하세요. 정숙이 당황했습니다. 진정하라고? 내 아내가 매일 다른 남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심지어 밤새 함께 있기까지 했는데 진정하라고? 성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영달이 휠체어를 굴려서 성우에게 다가왔어요. 성우 씨, 정말 오해해요. 정숙 씨는 영달이 말하려 했지만 성우가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입 다물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부부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영달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집에 가자. 성우가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영달 씨밥이라도. 정숙이 말했지만 성우는 듣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가자고. 성우가 소리쳤습니다. 정숙은 앞치마를 벗고 영달에게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냈어요. 그리고 성우를 따라 집을 나섰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둘 다 마음속으로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온 후 며칠 동안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고 정숙은 혼자서 집안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식사도 각자 따로 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더 커졌습니다. 김 씨 부부가 이혼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기 시작했어요. 요즘 김 씨 부부 어떻게 된 거래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글쎄요, 며칠째 따로 다니던데. 혹시 바람이라도 핀 건 아닐까요? 성우는 그런 소문들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사실이니까요. 어느 날 저녁 성우가 동네 술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집에서 간단히 맥주 한 캔 정도만 마셨는데 요즘은 자주 밖에서 술을 마셨어요. 아저씨,
무슨 일 있으세요? 며칠째 혼자 오시네요. 술집 사장이 물었습니다. 그냥 집에 있기가 좀 그래서요.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가정사가 좀 복잡하신가 보네요. 제가 볼 때는 아저씨가 너무 고집이 센 것 같은데. 사장이 말했습니다. 고집이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먼저 말 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사장이 조언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정숙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성우는 소파에서 잠들었습니다. 요즘 들어 침실에서 자는 것이 불편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성우가 늦잠을 자고 일어나니 정숙이 부엌에서 울고 있었어요. 등을 돌리고 서 있었지만 어깨가 떨리는 것을 보면 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 우세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정숙은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 여보. 일찍 일어나셨네요. 정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뭔 일이에요? 성우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숙은 한참 동안 말하지 않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영달 씨가 병원에 입원했대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성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영달 씨가 며칠째 연락이 안 돼서 찾아갔더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대요. 정숙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성우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지난번에 자신이 화를 내며 나온 것이 생각났거든요. 지금 어떤 상태래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는데 많이 약해져 있대요. 제대로 된 식사를 며칠째 못했던 것 같다고. 그리고 정숙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뭐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우울증 약을 과다 복용한 흔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우는 충격을 받았어요. 영달이 자살을 시도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성우가 물었습니다. 병원에 있어요. 정신과 상담도 받고 있고. 정숙이 말했습니다. 성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자신 때문에 영달이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병문안 가보세요. 성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요? 정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가보세요. 그 사람이 많이 힘들 것 같으니까. 성우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정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이 병원에 간 사이 성우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자신이 너무 이기적이었을까요? 정숙의 봉사활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했는데 자신의 감정만 생각했던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정숙이 돌아왔을 때 얼굴이 많이 어두웠어요. 어떻던가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많이 힘들어하고 계셨어요.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정숙이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내 때문이죠. 성우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어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그날 밤 성우는 잠들지 못하고 생각했어요. 자물쇠 상자에 있던 정숙의 기록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안에는 정숙의 진심이 담겨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성우는 결심했습니다. 자물쇠 상자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한 거죠. 상자를 열고 맨 아래에 있던 두꺼운 일기장을 꺼냈어요. 정숙이 봉사를 시작하면서부터 쓴 일기였습니다. 2022년 3월 15일 마이너스 오늘 복지센터에서 영달 씨를 처음 만났다. 교통사고로 휠체어를 타게 되었다고 하는데 눈빛이 너무 절망적이다. 뭔가 도움이 되고 싶다. 2022년 4월 3일 마이너스 영달 씨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과거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정말 힘들게 살아오셨구나. 가족들이 모두 등을 돌렸다고 한다. 2022년 7월 20일 -0달씨 외에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다. 진수 씨는 알코올 중독으로, 민호 씨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고 계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성우는 일기를 읽으며 점점 감동받았습니다. 정숙이 얼마나 진심으로 사람들을 돌봤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2023년 1월 10일 -0달씨가 자살을 시도했다. 정말 무서웠다. 밤새 병원에서 지켰는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여보에게는 말할 수 없다. 걱정하실 것 같아서. 2023년 6월 5일 진수 씨가 술을 끊었다고 연락이 왔다. 정말 기뻤다.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는 걸 지켜보는 것만큼 보람 있는 일이 또 있을까?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어요. 여보,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미안해요. 당신을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다만 당신은 제게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서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주셨으면 해요.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성우는 일기를 읽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정숙이 얼마나 힘든 마음으로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해 왔는지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성우는 정숙의 일기를 덮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2년 동안 아내가 혼자서 얼마나 많은 무게를 짊어지고 살았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자신은 의심과 질투에만 빠져 있었는데 정숙은 정말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성우는 결심을 했어요. 직접 복지센터를 찾아가 보기로 한 거죠. 정숙이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싶었습니다. 복지센터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작고 소박한 곳이었어요. 입구에는 마포구 종합복지센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내데스크 직원이 물었습니다. 혹시 이정숙이라는 봉사자를 아시나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정숙 선생님이요. 물론 알죠. 어떤 분이신지. 직원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정숙이의 남편입니다. 성우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와, 정숙 선생님이 항상 남편분 자랑을 하시던데. 직원이 반가워했습니다. 자랑을 하신다고요? 성우가 의외라는 듯 물었습니다. 네, 남편분이 얼마나 성실하시고 가정적이신지 정말 자주 말씀하세요. 잠깐만요. 센터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잠시 후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센터의 센터장 박미영입니다. 정숙 선생님 남편분이시라고요? 센터장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만나 뵙고 싶었어요. 정숙 선생님이 저희에게는 정말 소중한 분이거든요. 안쪽으로 오시죠. 센터장이 성우를 안내했습니다. 센터장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박 센터장은 정숙에 대해 이야기해 줬어요. 정숙 선생님은 저희가 본 봉사자 중에서도 정말 특별한 분이에요. 대부분의 봉사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와서 정해진 일만 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정숙 선생님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마음으로 하세요. 진짜 가족처럼 돌봐주시거든요. 특히 사회에서 소외된 중년 남성들에게는 정말 어머니 같은 존재예요. 센터장은 성우를 데리고 센터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우를 보자 반가워했어요. 혹시 정숙 선생님 남편분이세요?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김진수라고 합니다.
정숙 선생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진수가 인사했습니다. 진수는 정숙의 일기에서 봤던 그 사람이었어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다는 분이었습니다. 정숙 선생님 덕분에 술을 끊을 수 있었어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저는 정말 인생 포기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정숙 선생님이 포기하지 말라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계속 격려해 주셨어요. 진수가 말했습니다. 그때 다른 남자도 다가왔어요. 저는 박민호입니다. 정숙 선생님 많이 보고 싶어 하시겠네요. 요즘 안 오시더라고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성우는 민호도 기억했어요. 우울증으로 힘들어했다는 그분이었습니다. 정숙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는 정말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작년에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정숙 선생님이 밤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거든요. 민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성우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숙이 정말 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정숙 선생님이 안 오시는 이유가 있나요? 센터장이 물었습니다. 저희 부부가 좀 오해가 있었어요. 제가 아내의 봉사활동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정숙 선생님이 요즘 많이 우울해 보이더라고 생각했는데,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어요. 성우를 보자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성우 씨? 영달이었습니다. 영달 씨, 태어나셨군요. 성우가 말했습니다. 네. 며칠 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뵈니까 반갑네요. 영달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성우는 영달에게 다가가 의자에 앉았어요. 영달 씨, 지난번에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한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성우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아니에요. 충분히 그러실 만했어요. 저도 이해해요. 영달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정숙이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야 알겠어요. 정숙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성우가 말했습니다. 영달은 성우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정숙 씨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에요.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거든요. 정숙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우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다시 예전처럼 절망적이 될까봐 무서워요. 영달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성우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시 절망에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복지센터에서 나온 성우는 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숙이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숙아. 성우가 부엌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네. 정숙이 돌아봤습니다. 복지센터 다녀왔어. 성우가 말했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놀란 표정으로 변했어요. 왜 거기까지? 정숙이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왜 숨겨야 했는지. 성우가 말했습니다. 성우는 정숙에게 다가가 두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정숙아.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내가 이렇게 소중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여보. 정숙이 말했습니다. 이제 같이 하자. 나도 도우고 싶어. 성우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정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우리가 부부잖아. 함께 하는 거야. 성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3개월 후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아파트 단지에서 성우와 정숙은 손을 잡고 산책하고 있었어요. 이제 두 사람은 함께 복지센터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보, 내일 영달 씨가 휠체어 농구 시합에 나간다는데 응원하러 갈까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그럽시다. 진수 씨와 민호 씨도 같이 가자고 하고요. 성우가 대답했습니다.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을 보며 지나가던 이웃이 말했어요. 저 부부 정말 금슬이 좋아 보여요. 요즘 같이 봉사활동도 한다던데. 그러게요. 뭔가 다시 신혼같이 되신 것 같아요. 성우는 정숙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아, 다음 생에도 나랑 살아줄래? 다음 생에는 내가 좀 더 당당하게 살 거예요. 숨기지 말고 당신과 함께 모든 걸 나누면서요. 정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늘에는 벚꽃잎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자물쇠 상자는 이제 필요 없었어요. 두 사람의 마음에는 더 이상 자물쇠가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진실 앞에서 두 사람은 더욱 깊은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